자, 그러면 자, 폰트 웨이트. 자, 우리가 이제 H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목 요거를 가리키는 거죠. 자, 봤더니 얘는 볼드고 아래에 있는 거는 자, 그냥 레귤러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폰트 웨이트 속성은요. 자, 노멀, 그러니까 즉 레귤러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굵은 것만 찾아가지고 볼드 적용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얘는 노멀이 어차피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굳이 노멀로 쓰지 않고 얘는 지워 주셔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36픽셀로 되어 있을 거고요. H카피에 써져 있는 글씨 크기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14픽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컬러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H카피에 써져 있는 글씨는 약간 회색인 이 정도 색깔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되거든요. 자, 6이 3개네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지금 맑은 고디로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우리는 폰트 패밀리를 맑은 고딕이라고 써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기본적인 속성은 얘도 인허리트예요. 둘 다. 자, 그 말인즉 H라인과 H카피는 공통적으로 부모를 헤더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둘 다 똑같이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H라인과 H카피의 부모인 헤더에게 라인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시면은 둘 다 글씨가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얘네들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이너리트는 일반적으로 안 줘도 되니까 얘도 지워버릴 거예요. 라인하이트는 얘는 두 칸에 걸쳐서 있으니까 얘는 80이다 라고 했고 H카피는 한 칸에 두 줄이니까 각각 20픽셀씩 만들어진다 했으니까요. 자, 여기다는 라인하이트 80픽셀과 라인하이트 20픽셀씩 적용을 해 놓으시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모양이 포토샵에서 만들어진 모양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글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할 거가 우리가 이제 박스에 관련된 것들, 너비, 높이 이런 것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다 볼 필요 없이 얘네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위드, H라인의 위드, 그리고 H카피의 위드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먼저 너비 값부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너비도 자, 속성을 안 쓰다고 해서 아무런 값이 없는 게 아니고 얘네도 기본 값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 들어있는 기본 값은 오토라고 하는 값으로 오토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수업 때 여러분들이 코딩하신 거 보셔도 되는데, 자, 카페에도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CSS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문서 찾아보시면, 자, 너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토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블럭 요소의 너비가 가지는 기본 값으로 컨텐츠 박스가 경계 박스의 너비를 최대한 채우는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H라인은 이 글씨를 말하는 거죠. 이 글씨를 감싸고 있는 태그는 H라인이라는 태그가 있고 얘가 너비가 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자, 내가 볼 때는 요만큼이에요. 그럼 요만큼 값은 측정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대략적으로 272니까 뭐 300 정도 한번 줘보죠. 300 픽셀을 준다라고 한다면, 자,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이 이 모양인데, 여기서 300을 주면은, 이렇게 돼요. 왜? 300이라고 하는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제한이 된 상태에서 300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글씨가 가운데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정렬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상태일 때는 너비 값을 오토라고 하는 값 그대로 내비두는 게 맞는 거겠죠. 여기도 오토. 자, 그리고 오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값이니까 얘는 안 주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안 써도 되는 거겠죠. 헤더도.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히 너비하고 높이인 경우는요, 자, 여기저기 막 쓰시는 것보다 내가 정확하게 값을 써야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서 값을 적용하신 게 좋은데, 자, 너비 값을 써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긴 한데요. 너비 값을 꼭 적용해야 하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자, 내가 값을 적용할 대상 만약에 H라인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값을 쓸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이 속성에 적용되는 대상. 자, 적용 대상의 너비가 부모 너비와 동일한 경우.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값을 적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적용해야지 되는 동일한 경우라고 하는 건요. 부모 너비보다 어떻게 작거나 아니면은 클 때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 이제 나중에 가시면요. 동일하지만 꼭 적용해야지 되는 경우가 또 생겨요. 그때는 우리가 또 다른 속성이 필요한 거니까요. 자, 오늘까지 한 거 수업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당분간은.
그래서 부모보다 작거나 클 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서 구조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죠. H라인이라고 하는 이게 너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너비가 헤더보다 클까 작을까? 그러면은 헤더는 컨텐츠보다 클까 작을까? 컨텐츠는 얘 부모가 누구예요? 바디죠. 바디보다 클까 작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디자인은 얘가 너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20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920이니까 나는 1920을 적용해야지 되나? 아니죠. 1920이라고 하는 값은 브라우저를 가장 최대한으로 키웠을 때, 가장 클 때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 1920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값은 브라우저 크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값은 사이트 내용의 기준값으로 얘는 어떠한 환경이나 목적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항상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걸 그리드 만드는 과정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 꼭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높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적용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높이도 역시 아무 때나 막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높이 값도 꼭 적용해야 되는 경우만 적용을 하실 거예요. 자, 높이도 역시 우리는 기본값으로 오토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높이는 기본값이 오토로 되어 있고요. 컨텐츠 박스의 최소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처음에는. 그래서 자식 요소의 높이에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모 요소의 높이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 요소의 높이가 400픽셀이라면 부모 요소도 400픽셀의 높이를 가지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헤더라고 하는 거 우리가 높이라고 하는 거를 정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헤더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헤더 영역이 될 거고요. 맞죠? 자, 그럼 이 높이를 계산을 해보면 120픽셀이 나올 거예요. 120이. 디자인에서는. 그런데 얘는 자식의 높이에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근데 자식 높이는 얼마큼 되어 있냐 그러면은 여기선 라인 하이트가 80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는 각각 20씩 두 개니까 40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즉 헤더는 자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굳이 헤더에는 우리가 높이를 써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 높이 줄 거를 자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얘는 값을 안 써도 될 거고 여기에다 우리가 높이 값을 어느 정도 값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높이를 써줘요? 자식에게 써주는 거야. 자식에게. 자, 그래서 따라서 높이 값은요. 자, 언제 더 이상 자식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때 자식이 이제 더 이상 없을 때 써주는 거예요. 자식이 더 이상 없을 때. 자, 그러면 문서 구조에서 보았을 때
자, 바디는 자식이 있죠. 누구예요? 컨텐츠가 바디의 자식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컨텐츠는 자식이 있나요? 컨텐츠는 자식이 두 개나 있죠. 헤더랑 섹션. 그러니까 즉 컨텐츠의 높이를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줘요. 자, 그러면 헤더는요. 자식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러니까는 헤더는 높이를 안 써줄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H라인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선 높이를 써주란 겁니다. 그러면은 H라인은 자식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는 여기다가는 높이를 얼마를 써줘야지 되는 거예요? 80 픽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80 픽셀. 그러면 H카피는요? 더 이상 자식이 없죠. 포토샵에서 보니까 요만큼이 H라인의 높이예요. 4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높이를 40 픽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자, 높이를 써준 요소에 글씨가 들어있고요. 그 글씨에 라인하이트라고 하는 글씨의 높이가 써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하이트라고 하는 값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값을 써줘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H카피에는 글씨가 몇 줄이 들어있죠? 두 줄이죠. 한 줄당 20픽셀이에요. 두 줄이니까는 40픽셀의 줄 높이가 때문에 높이 값을 40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높이를 안 써 주셔도 되는 거예요. 선택 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죠. 왜? 우리는 하나라도 덜 쓰는 게 좋아. 덜. 안 쓰는 게. 자, 근데 오늘은 그냥 둘 거예요. 자, 높이값 써도 새로 고침에도 있는 변화가 어차피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 단위 끝났다고 치면은 그 아래에 있는 거 아티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 자, 먼저 섹션부터요. 섹션. 그리고 아티클 있죠. 자, 앞에 반드시 클래스 기호 잘 쓰셔야 돼요. 자, 섹션은 하나지만 아티클은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값을 적용해 놓으면은 4개가 동시에 값이 적용이 되겠죠. 자, 지금 내용 1, 2, 3, 4라고 써놨지만은 저건 그냥 없는 걸로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글씨는 다 했다고 치고 너비랑 높이 값을 쓸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섹션부터 보겠습니다. 자, 섹션에 너비랑 높이가 있다. 그리고 아티클에도 너비랑 높이를 써야 된다라고 치면은 자, 이거 너비 값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3분이 걸려도 좋고 3시간이 걸려도 좋고 심지어는 3일 걸려도 좋아요. 이거 하나 놓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거 문서 전부 다 만드는 걸 한번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거 너비값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를 딱 3번만 합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3번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3번이란 거는 그냥 위에서 하나 둘 3번이 아니고 문서 3문서 3개의 문서로 놓고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요 레이아웃은 쉽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세요. 예. 자, 그러면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과연 섹션이 어디까지가 섹션일까라고 하는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으면 좋으신 거거든요. 자, 섹션은요, 요만큼일까요? 요만큼일까요? 자, 섹션 영역은 빨강일까요? 파랑일까요? 뭐일 것 어디가 섹션의 영역일 것 같아요? 난 빨강 같다, 손. 나는 파란색인 것 같다, 손. 예, 파란색이에요. 예, 파란색.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이트 컨텐츠 영역인데, 그러면은, 자, 여기 한번 이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 자, 렉탱귤러 마켓 툴러 계산을 쭉 해보시면은 1080이 나올 거거든요. 1080. 그러면은, 자, 이 전체 영역이라 하는 거, 요거는 브라우저 영역 부모 크기보다 요거가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은 여기 섹션이라고 하는 얘는 너비값 줘야 되는 걸까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줘야 되죠. 작으니까. 만약에 커버리면요. 커도 주는 거예요. 근데 클 때는 우리가 나중에 화면을 이동하는 버튼, 그 슬라이드 만들 때 그때 쓰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으니까 값을 쓰셔야겠죠. 측정해 보시면 1080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80 픽셀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아티클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볼 때는 아티클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아티클은 크기가 얼마큼일까요? 4개니까. 자, 이거는 빨간색이 아티클 크기다. 2번, 파란색이 선에서부터 선까지가 아티클 크기다. 3번, 글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티클의 너비다. 자, 빨강일까요? 파랑일까요? 오렌지일까요? 자, 빨강이다 손, 파랑이다 손, 주황색이다 손. 아무리 봐도 주황색은 아닌 것 같죠? 예, 자, 여기서는 빨강으로 하셔도 되고 파랑으로 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어느 때는 빨강으로 할 거고 어느 때는 파랑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헷갈려요. 우리는. 그래서 요렇게 레이아웃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 자, 여기 큰 영역과 작은 영역은요,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큰 영역은 컬럼이라고 해서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영역이고요. 작은 거는 컬럼과 컬럼 사이에 여백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컬럼을 얘는 하나, 둘, 세 개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티클의 컬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의 크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 크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규칙을 정할게요.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여백이 필요 없는 레이아웃도 있어요. 그림이 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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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백 없이 붙어 있는 경우. 자, 그럴 때는 또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지만은 지금은 요렇게 쿼터라고 하는 여백이 있는 경우는 쿼터를 제외한 컬럼에서부터 컬럼 끝까지가 하나의 여백의 크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각각 아티클의 너비예요. 자, 그러면 아티클 한 개만 보았을 때 이 부모가 섹션이죠. 섹션의 너비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동일한가요? 작죠. 아티클 하나만 보았을 때 네 개를 다 보아도 작은 거예요.
여백은 빠지니까. 자, 아티클 하나만 보았을 때도 작죠? 작으니까는 이때는 너비 값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0 픽셀이에요. 너비가. 그래서 아티클 하나당 너비는 250 픽셀 줄 겁니다. 그러면 높이는요? 자, 섹션에 높이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자, 섹션에는 자식이 아티클이 있죠? 섹션에 자식 아티클 있죠? 그러면 자식이 있으면 얘는 높이를 안 준다. 자, 그러면은 아티클은요? 문서 구조에서는 자식이 없죠. 이때는 자식이 없으니까는 높이를 줄 거예요. 하지만 글자가 들어있고 글자가 라인 하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높이를 주든지 안 주든지 선택해도 되지만 얘는 글자가 있지만은 라인 하이트를 안 써놨죠. 그러면은 높이 값을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높이가 얼마큼 되느냐? 항상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예요. 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해보시면은 높이가 400이 나옵니다. 400. 그래서 여기다가는 높이를 400 픽셀이라고 넣을 거예요. 자, 아티클은 눈으로 봐야지 되니까요.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줘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해서 얘네들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디자인이 된 거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지만 얘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자, 가운데로 정렬을 할 건데 가운데로 정렬이 되고 있는 게 이 그림에서 아티클이에요, 섹션이에요. 여기서 요만큼의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섹션이라고 부르는 영역이고요. 자, 가운데로 정렬할 때 우리가 공식을 뭘 대입한다라고 그랬냐면요. 마진을 이용해서 가운데로 정렬시킬 겁니다. 가운데로 정렬시킬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고 했죠. 글씨는 가운데, 텍스트 얼른 센터로는 정렬이 돼요. 그렇지만 요소는 정렬이 안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텍스트 얼른 센터 넣었더니 요소들이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돼요. 글씨는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데. 이거 뭐 그러면 크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친다면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요. 아웃라인은 넣을 거예요. 아웃라인 얘는 플러스 넣어서 이게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웃라인 쓰시고 값을 2픽셀에 솔리드에 레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섹션의 너비 값과 높이 값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이제 가운데로 정렬을 하려면 자, 가운데 정렬 속성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마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마진. 그래서 CSS 박스 모델 아까 꺼내 놨구나. 마진 보시면요. 안 써놨구나. 우리 그때 이거 가운데 뭘로 정렬을 시켰었죠? 얘는 지금 가운데 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운데 정렬 공식은요, 마진 레프트랑 마진 라이트를 둘 다 뭘 주면 된다고요? 오토 값을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디마케이션 박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겠죠. 이거를 두 줄로 쓰니까 불편해요. 한 줄로 짧게 쓴다면요, 마진을 위아래로는 0 주시고 좌우로는 오토 값을 주시면 가운데 이렇게 정렬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아티클이 디자인된 것이 안에서 보았더니 이만큼이 각각의 아티클이라고 보여지는 영역들이잖아요. 자, 우리는 div라고 하는 블럭 요소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정렬이 되어 있지만은 얘는 위에서 아래로 정렬이 된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수직으로 정렬된 거를 수평으로 정렬 상태를 바꿀 때 우리가 쓰는 게 그게 이제 플로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를 매긴다면 플로트 1, 2, 3, 4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각각 아티클들에게 얘네들이겠죠. 여기다 한번 플로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플로트 레프트 적용하시면 이렇게 수직 정렬된 게 수평 정렬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거 라이트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라이트로 값을 준다고 하면은 오른쪽에서부터 정렬이 될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은 4, 3, 2, 1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디자인된 거에서 보면은 그럼 이 사이에 여백이 들어 있잖아요. 각각 아티클 사이에 보시면은 요만큼씩 여백이 들어 있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여백은 10픽셀이고요.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는 즉 컬럼과 컬럼 사이의 여백은 20이에요. 요것도 20이고 20이고 얘는 10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는 거냐면요. 자, 이 아티클 하나는 각각 좌우로 여백을 10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도 좌우로 여백을 오른쪽 10, 왼쪽 10, 얘도 오른쪽 10, 왼쪽 10이에요. 그러면은 얘랑 보았을 때 오른쪽으로 10픽셀, 얘 친구 왼쪽으로 10픽셀, 10픽셀씩 모이니까는 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아티클은 한 개당 좌우로 여백을 10픽셀씩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진 위아래로는 0, 좌우로 각각 10픽셀씩 주면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우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높이 값이 0인 상태로 둘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자, 여기 지금 빨간색 이거 누구예요? 섹션이죠. 섹션의 높이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0이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우리가 생략되었지만은 사이트 하단 부분, 사이트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이트 정보, 회사 정보 또는 회원관리 방침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사업자 번호 아래쪽에 다 들어갈 건데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높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플로트를 쓰시면 우리가 꼭 하셔야지 될 게 플로트가 적용된 대상의 부모에게는 뭘 해야지 되느냐? 오버플로 히든이라고 하는 거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아티클의 부모가 섹션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반드시 오버플로우 히든을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보면은 여백의 값은 차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자, 앞에서 우리가 디자인에서 보고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형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사이에 각각 여백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할 거예요. 여백, 여백, 여기서도 여백이 있고, 또 이 위로도 여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여백 넣는 방법도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넣을 겁니다. 자, 오늘 플로트, 오늘 요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자, 플로트는 지금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이 진행이 된 거고, 자, 플로트에 우리가 좀 더 이제 활용하는 방법과 플로트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틀 내지 3일 정도는 더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플로트는 수직 정렬되어 있는 거를 수평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속성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내용 안에서도 우리가 문서 구조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div 태그를 이용해서 무언가 계속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또 여기서도 div가 몇 개는 더 들어가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문서 구조 통해서 한번 이런 형태 간단하지는 않았죠. 자, 어쨌건 우리는 만들어는 보았잖아요. 언제 만들어 보았냐면요. 5일차 수업 때. 자, div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5-4 문서 열어보시면 보이죠? 대부분 전부 다 div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요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컨텐츠고 얘는 헤더고 섹션이고 h라인이고 헤드카피고 아티클 4개 들어갈 거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문제가 너무 div를 많이 쓰니까 자 가독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 그 전에 뭐 HTG도 배우고 PTG도 배웠는데 뭐 걔네들하고 적당하게 섞었으면은 어떨까요?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적어도 얘는 제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컨텐츠 공유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는 h라인이라고 하는 태그 쓰지 말고 우리 배웠던 제목 태그 쓰면은 어떨까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자, div는요, 여백이라고 하는 속성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h 태그는요,
여백이 위아래로 있고, 글씨 크기 정해져 있고, 글씨 굵기 정해져 있고, 그쵸? 자, 아래 거는 요거 다른 태그 바꿔 쓴다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얘는 문단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락 태그인 p 태그 쓰면은 어떨까요? 그렇지만은 되지만 p 태그 써도 문제가 있죠. p 태그도 위아래로 여백이 있고, 그쵸? 그렇지만 그 여백을 계산을 해가지고 코딩을 한다고 한다면은 디자인되고 있는 모양, 아까 우리가 봤던 시안 있죠? 자, 우리가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목적은요, 이건 정말 간단하게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만 만들어 놓은 건 이 안에 그림들하고 뭐 들어가고 할 거거든요. 시안과 대비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일치하게 만드는 게 좋으냐면요, 거의 95% 일치해야지 좋은 사이트예요. 네. 자, 나는 디자이너고 디자인을 해서 막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딱 줬더니 개발자가 이 여백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는 디자인할 때 분명히 요거를 80픽셀 준 거는 의도가 있어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시안을 만들어 줬는데 퍼블리셔가 지 마음대로 이 여백 간격을 조절해버린다. 그러면 그거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디자인된 시안의 95%는 일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분쟁거리가 없고 이 사이트에 대한 디자인이 된 의도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H 태그나 P 태그는 각각의 어떠한 크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퍼블리셔가 그 여백을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H 태그 뭐 다 쓰지 말고 그냥 전부 다 div만 쓰는 거예요, 다. 예. 그게 첫 번째 방법.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사이트 꽤 많아요. div로만 전부 다. 예. 자, 두 번째 방법. 태그를 여러 가지로 혼용하되 H2를 쓰든 H3을 쓰든 P를 쓰든 여백이라든 그런 거 전부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즉 아까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는 거 내가 넣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만들어진 것들 H나 P라든가 기타 다른 태그들을 div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div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놓고 써요. 모든 태그들을. 그거를 우리는 리셋이라고 합니다. 리셋. 자, 1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리셋을 하는 거는 이어서 할 건데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자, CSS를 개발한 사람이 에릭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에릭 마이어. 그래서 CSS의 노하우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은 뭐 여기서는 에릭 마이어는 CSS 쪽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크게 신경 못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스타일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 팀에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 마이어 웹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좀 더 코딩이라고 하는 걸 편하게 아까처럼 그 이유 때문에 CSS에서 모든 태그들을 div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기술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CSS 리셋 초기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 리셋이나 초기화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사용이 되는지 자, 오늘은 그냥 설명을만 끝나고 다음 시간에 요거를 우리 문서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당분간은 오늘 그 플루트까지 배웠잖아요. 자, 자, 오, 오버플로우는 아직 안 한 거예요. 클리어도 아직 안 한 거고. 플로트는 수직 전열된 거 수평으로 바꿀 때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플로트도 우리는 더 배울 게 있고 할 게 많다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다음 수업이 1월 31일이면은 이번 주 금요일이죠. 자, 그러면은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